아, 네. 그러면 MSO 법인의 절세 효과 네. 얼마나 될까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제가 몇 가지 테이블을 좀 만들어 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소득세 부분인데요. 소득세 부분에서 플랜은 법인세를 내고 5,500만 원이 남은 이익 잉여금을 배우자, 자녀 2명에게 네. 배당을 한다라는 플랜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MSO 법인의 절세 효과 한번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소득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테이블을 좀 만들어 왔습니다. 첫 번째 소득세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제 5,500만 원의 어떤 그 이익 잉여금을 네. 배우자 자녀 두 분에게 배당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절세를 할 수가 있는지. 네. 네. 법인 세후 소득이 5,500만 원이 나오려면 세전 소득은 6,100만 원, 당기 순이익이 6,100만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 6,100만 원의 이익이 사실은 원장님 소득에서 경비 처리된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원장님이 6,100만 원의 과표가 늘어나고 여기에 원장님 세율 구간이 35%다, 지방세 포함 38.5%다라고 했을 때는 세액이 2,3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럼 원장님은 6,100만 원을 추가로 벌었지만 3,800만 원을 가져가시게 되는 구조고요. 네. 이거를 법인에 대해서 경비 처리를 하시고 법인에서 6,1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하시면 세율은 10%, 지방세 포함 11%고요. 세후 소득이 5,500이 되고 배당을 했을 때 배우자가 지분 30%, 자녀 2명이 지분 35%씩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배우자의 과표는 1,600만 원, 1,650만 원이고 세율은 2,000만 원 이하까지는 이자 배당 소득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15.4% 지방세 포함. 그래서 세액은 254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녀 같은 경우에는 1,925만 원 정도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고 세액은 29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후 소득은 배우자가 1,300만 원 정도, 자녀 두 분께서 1,600만 원 정도 각각 가져가시는 구조. 그러면 이 배당을 했을 때 법인세와 그리고 배당 소득세를 합쳐본 결과랑 원장님이 6,100만 원을 가져가셨을 때 원장님의 세액을 합쳐본 결과는 실제 배당을 했을 때가 850만 원 정도를 원장님께서 절세를 하실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 기존에 2,379만 원 정도를 내셨는데 네. 850만 원을 절세한 금액만 납부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원장님 명의가 아니라 법인세랑 그 배우자, 자녀 두 분의 배당 소득세로. 그럼 두 가지 측면이 있네요. 한 가지는 세금이 어쨌든 한 30% 이상이 줄어들었고, 예.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배당을 받아갔기 때문에 네. 자금 출처가 또 마련이 됐고, 그렇죠. 아, 두 네. 가지 이득이 있네요. 절세도 되고 자금 출처도 마련이 되는.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네. 또 원장님의 과세 표준에는 건강보험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네. 특히 2022년 기준으로 건보료가 6.99% 올랐어요. 2021년도에 비해서. 예. 또 장기 요양 보험료도 12.27%로. 근데 건강보험료 이제 원장님 과세 표준이 6,100만 원이 더 있었다라고 하시면 네. 건강보험료를 430만 원 정도를 또 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430만 원에 장기요양보험료 12.27%를 곱하면 네. 53만 원 정도가 또 추가적으로 납부하셔야 돼서 네. 총 480만 원을 내셔야 되는데 네. 이것에 원장님이 6,100만 원 과표를 법인으로 좀 이전을 하심으로써 네. 원장님은 이 480만 원을 절약하실 수 있다. 자녀들이 배당받은 부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발생이 안 되나요? 이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는 네.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네.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지 않고 네. 건보료를 산정하는데도 제외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또 건강보험료 부분도 세이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죠. 네. 증여세. 네. 증여세인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15년간 배당을 1,925만 원씩, 세후 소득으로 1,628만 원씩 배당을 했다라고 치면 네. 15를 여기다 곱하게 되면 2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15년 뒤에. 예. 예를 들어 자녀가 지금 한 8살인데 15년간 이렇게 돈을 줬다. 네. 그러면
얼마죠? 23살인가요? 그렇죠. 23살. 네네. 23살이면 23살에 이미 2억 4천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가 좀 앞서 나가는 그런 그렇죠.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자금으로 또 뭐 ETF 투자라든지 본인들 취향껏 네, 또 하실 활용을 수 하실 있죠. 수가 있고 네. 또 나중에 또 부동산 법인 만들 때 네, 자본금으로 넣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본금 네. 넣으실 수도 있고 뭐 자녀분이 작은 부동산을 사셔가지고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스스로 살고자 하는 오피스텔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15년간 이렇게 증여를 해서 2억 4천을 만들어 주시는데 15년간 이제 증여를 하시는 게 일시에 증여를 했다라고 치시면 네. 한 2억 4천만 원의 증여재산 가액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10년간 성년 자녀에게 증여재산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게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증여세 과표가 1억 9,400 여기에 세금 세율이 20% 네. 산출세액이 2,800만 원 이렇게 되고 이제 신고세액 공제 3% 빼게 되면 납부할 세액이 2,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700만 원도 사실상 자녀가 납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이거를 또 내주세요. 대납하겠죠. 내주시면 예. 또 이 대납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이 돼서 사실상 2,790만 원 정도가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네. 이걸 또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게 되면 납부하실 세금이 한 3,4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배당을 자녀에게 15년간 꾸준히 해줌으로써 이 3,400만 원이라는 증여세를 아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어쨌든 이 절세 기본은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녀 법인으로 한번 디바이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주주 구성을 배우자 자녀로서 디바이드를 했기 때문에 네. 사전에 미리미리 그다음에 나눠서 줬기 때문에 향후에 한 번에 줬을 때 발생되는 증여세도 아낄 네. 수 있다라는 아낄 수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MSO를 운영을 해서 연간 얼마를 절약할 수 있느냐가 또 원장님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테이블 종합소득세. 네. 종합소득세 850만 원 정도 절세하셨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480만 원 정도 절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증여세 한 3,400만 원 정도를 15년간 절세할 수 있다. 이거를 15년으로 나눠보면 230만 원 정도가 돼요. 이게 자녀 한 명에 대한 거고 둘째 자녀도 있을 거니까 둘째 자녀도 230만 원 정도 연간 절약을 했다라고 보면 합계액은 1,800만 원 정도를 연간 절세하실 수 있으시죠. 어쨌든 국세청에다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연간. 네, 이게 15년간 계속되면 상당히 많은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으실 거고 네. 15년 뒤에 우리의 자녀는 네. 2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네. 스타트가 앞서 나가는 자녀가 됩니다. 원장님은 이 영상을 보시고 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1,800만 원을 덜 내는 부분에 대한 포커싱이 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원장님은 좀 보수적인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걸로 인한 문제를 더 할 수도 있긴 하겠죠. 하실 수 있죠. 네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그 MSO 법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구조가 가능하다는 설명의 영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는 거를 뭐 된다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중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구조, 로직, 절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드린 차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그 보수적인 원장님들은 그럼 MSO를 설립하게 되면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을까? 비용이 들죠, 당연히. 그렇죠. 네,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이 절세액보다 많느냐 적느냐 사실 그 문제예요. 그래서 운영 비용을 살짝 제가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준비하셨네요. 네, 사실 뭐 임차료 실제 페이퍼 컴퍼니는 사실 국세청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페이퍼 컴퍼니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렇게 사무실로 인정되는 데다가 사무실에 본점 소재지를 두셔야 되고 임차료가 약 한 50만 원이다 라고 보고 여기서 부가세는 포함이 안 됐어요. 전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관계자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10만 원 가정하고 뭐 기장료 15만 원 정도다 라고 하면 연간 발생액이 임차료는 600만 원, 관리비 120, 세무 기장료 180, 그리고 조정료 1년에 한 번 드는 거 100만 원 정도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세금이라기보다 운영 비용을 예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비품이나 보증금, 뭐 처음에 드는 등록 면허세 이런 것들은 뺐어요. 연간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절세액 1,800만 원이랑
여기 연간 발생액 1,000만 원이랑 비교를 해도 약 800만 원 정도는 절세를 하실 수 있으시고 15년간 계속해서 사업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절세액이랑 이제 운영 비용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한 1억 2천만 원 정도는 절약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원장님들이 상가나 뭐 건물을 갖고 계신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뭐 임차료가 그 상가가 만약에 가족법인이 운영하는 상가나 임대 건물이라고 하면 임차료도 그 법인 절약하실 수 있죠. 귀속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절약하실 수 있고 오히려 원장님은 뭐 그런 임차료 자체를 또 임대 수익으로 올리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 MSO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거는 사실 루틴한 영업 활동 하에서 발생하는 그 영업이익과 배당으로 인한 세금 효과를 좀 고려를 해봤고요. 또 이제 우리 조남철 세무사님이 법인 컨설팅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컨설팅을 주시고 계시는데 물론 저도 하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시고 또 이걸 판매하시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 양도차익을 또 주주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 이익 소각, 이익 소각 이용하셔가지고 배우자한테 최대 6억 원을 세금 없이 개인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시고 또 자녀분들에게 원장님이 만약에 주주로 들어가 계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녀분들에게 또 차등 배당을 통해서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무한하다, 활용 범위가 무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차등 배당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증여세와 배당 소득세를 같이 이중과세 형식으로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된 부분이 있기는 하고요. 근데 또 그 차등 배당이 가능하게 구조를 만들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복잡한 부분인데 이거는 뭐 심한 문제라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